자, 일단은 수업은 개념 수업 먼저 하고 이 시간에 거치는 거 좀 하도록 합시다. 꿈을까봐. 자, 일단 오늘 뭐 풀 것도 없고 칠판에 있는 거 잘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오늘 하는 거 하면 1학년 2학기 때 다 거의 개념이 끝나는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개념 수업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개인 교재를 꼭 하셔야 돼. 2학년 이렇게 유형서로 되어 있는 거 사야지 개념서 사면 큰일 나요. 알겠죠? 개념서 필요 없어요. 제가 1학년도 듣는데. 자, 보자. 일단 남아있는 게 도수분포 다각형하고 상대도수표라는 게 있는데, 자, 일단 내용이 저번에 했던 거에 이어지는 거니까 좀 복습을 좀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 자, 일단 도수분포 다각형은 우리 숙제하다가 뒤에 이제 그림 이상한 거 몇 개 봤을 텐데, 이거. 일단 기본적으로 히스토그램을 그려놓고 나서 판단해야 되는 녀석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어떻게 되냐면 히스토그램을 이용해서 그린다라는 걸 참고를 하시고, 예. 어떻게 그리는지는 요 표 갖다가 내가 얘기해 줄게요. 일단 특징 먼저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도수분포 다각형의 특징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일단 자료에 자, 분포 상태를 연속적으로 관찰이 가능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게 한눈에 관찰하기가 편하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자료가 한 집단이 아니라 두 집단 이상이 있을 때 자, 분포 상태를 두 개 이상. 자, 비교하기가 좋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여기 있는 거는 이거 도수분포표라고 부르죠, 우리? 자, 우선 얘기 한번 해볼까? 52랑 62만 이렇게 써있는 거를 계급이라고 불렀었고, 그 다음에 50에서 60까지 이렇게 산과 떨어진 칸수를 계급의 크기라고 불렀었죠. 네. 자, 그 다음에 계급값은 뭐였죠? 양 끝에 있는 숫자에 중앙에 있는 숫자. 그래서 더해서 반 나눈 게 계급값이라고 불렀었던 거 기억납니다. 그 다음에 도수는 그 계급에 속하는 별량의 개수를 수단에 질문하라고 선풍 거 아니야? 아, 머리 긁은 거야? 그래, 잘 봐. 그 계급에 속하는 별량의 개수를 수치화해서 센 거죠. 그러니까 빈도수의 줄임말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지금 미리 써놓은 게 도수분포를 하나 그려놨고요. 전체 인원수가 36이에요. 우리 저번에 히스토그램까지 했었잖아. 그거 한번 얘기해보자. 자, 히스토그램은 가로축이 계급이고 세로축이 도수였단 말이야.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가 수학 점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로축이 학생 수가 되는 거죠. 자, 그리는 건 좀 쉬웠지. 50부터 60까지가 한 명이니까, 자, 여기 한 칸 딱 찾아가지고, 자, 이렇게 네모 박스 만들면 끝나는 거였죠. 쉬운 거였죠. 그 다음에 60부터 70까지는 자, 4칸이니까, 이렇게 4칸 따다가 이렇게 직사각형 만들면 되는 거였죠. 그 다음에 70부터 80까지는 8명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 있다. 자, 그래서 8명이 거기 아래 아니에요? 뭐라고요? 아니네요. 근데 이것들이 올 때 어그로를 끌까 이렇게. 자, 보세요. 자, 맞잖아. 유튜브 맞잖아. 그치? 자, 보여주세요. 혹시라도 잘못된 거 있으면 얘기해줘. 근데 자, 맞잖아. 자, 그 다음에 80부터 90까지 10명이니까 저희가 10명이죠? 아, 이렇게 10명 딱 찾아가지고 네모칸 만들면 되는 거였고, 90부터 100까지가 7명이니까 자, 몇 명이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지. 자, 해서 이렇게 만들면, 자, 이렇게 하는 게 그냥 히스토그램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이거 뭐 기억나죠, 당연히.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제 도수분포 다각형을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이해를 해보자. 자, 어떻게 하냐면 책에 말로 써 있어. 근데 그리는 게 별로 안 어려워. 이렇게 해요. 일단 히스토그램들 있죠. 각각의 네모 막대기들의 제일 위에 있는 가로변에 있는 것들의 중점을 이렇게 찍어. 가운데 점을 정확하게 이렇게 찍어요. 다 찍었어. 그 다음에 이 노란색 점 찍은 것들을 자대고 연결을 해. 자, 이렇게 자대고 연결을 해. 이렇게 연결을 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내가 일부러 이걸 그려놨어. 지금 40부터 50까지는 계급이 없죠, 여기는. 네. 그 말은 뭐냐면 도수가 없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이렇게 도수가 없는 계급을 하나 양쪽에다가 하나 그려. 그럼 여기도 사실은 하나 더 그려야 돼. 100부터 110까지를 하나 가상의 공간을 하나 그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럼 여기도 어떻게 하냐면 가운데 점을 다 찍어요. 찍어요. 여기도 가운데 점을 찍어요. 이렇게 찍어요. 그 다음에 다 대고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 노란색 안 라인. 되셨어요. 내 손은 컴퓨터보다 정리를 하거든. 오. 뭐라고요? 뭐라 찍었네? 컴퓨터보다 정리를 하더라고. 아 과연? 집에서 영상 보면 알 거 아니야? 가루가 있네요. 자로 된 것보다 얼마나 정리를 하냐. 이 아름다운 정전들 안 보이니? 안 보입니다. 사실은 보입니다. 어쨌든 이 노란색으로 그은 걸 뭐라고 부르냐면 도수분포 다각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그리는 건 두 개. 자, 쉬워요. 자, 그럼 특징 하나를 좀 판단해야 되는데 잘 봐라. 우리 저번에 공부한 게 히스토그램에서 네. 직사각형의 넓이가 공식화된 게 뭐였었냐면 계급의 크기에다가 도수의 총합을 곱하면 히스토그램. 자, 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총합이라는 걸 한번 공부했었거든. 네. 자, 그래서 넓이를 말로만 계산해보자. 계급의 크기가 10이죠. 그 다음에 전체 도수가 30명이니까 10 곱하기 30해서 300이 이 직사각형 넓이 총합이었단 말이야. 네. 근데 도수분포 다각형 때문에 이 도수분포 다각형에 의해서 둘러싸인 산같이 생긴 이런 모양이 생겼단 말이죠. 근데 이 넓이가 별로부터 얘기하면 똑같아요. 히스토그램의 넓이랑 똑같아. 근데 그거를 이해하고 암기하자. 저기 자, 무슨 이거 얘기냐면 삼각형을 아래로 저기 이렇게 뒤집어서 그렇죠. 그 얘기하고 찍으면은 싶은 거야. 이게 잘 봐봐. 자, 보십시오. 내가 얘기할 거니까 나대지 마세요. 잘 보세요. 내가 얘기할 거야. 모른 척 하란 말이야. 알았어? 아, 자, 이거 내가 묻는 것만 어떻게 대답 하는 잘해. 자, 그럼 봐봐. 그림이 이렇게 생겼지? 생겼어요. 이거를,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확대를 해보면, 자, 어떻게 될 거냐면, 도수분포, 자, 히스토그램 부분을 좀 확대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밑에 히스토그램 막대기가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자, 도수분포 다각형 아까 중점 연결하고 중점 연결해서, 자, 이렇게 연결한 거였잖아. 그럼 히스토그램은 당연히 자, 이렇게 흰색 부분의 넓이가 히스토그램의 넓이인 거고, 도수분포 다각형은 노란색으로 둘러싸인 산같이 생긴 그 모양의 넓이라고 했어요. 그때 이미 느낌은 왔어. 근데 왜 넓이가 같은지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암기하자는 말이야. 자, 이렇게 된 거야. 자, 이렇게 도수분포 다각형 노란색을 그었더니 정확하게 뭐가 만들어졌냐면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졌는데 두 녀석의 합동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이거 중점이라고 했지 얘들아. 중점이라고 그랬지. 그럼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사실 10칸짜리잖아. 중점을 연결했으니까 여기가 굳이 따지면 길이가 5칸짜리란 말이야. 아. 여기도 정확하게 5칸짜리란 말이야. 자,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합동조건 공부했을 때 3가지 공부했었죠. 삼각형은 그 중에 뭐를 만족하는지만 확인을 해보면 사실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막복지각으로 똑같단 말이야. 그랬네요. 자, 이해됐어요? 그러면 네. 또 모두 성립하냐면 이게 지금 흰색 히스토그램 다 직사각형들이라 그러지.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가 또 평행선 아니니? 그럼 모두 성립하냐면 여기 내가 X 표시한 게 이렇게랑 무슨 각이라고 그러는 불렀어요? 이런 거? 엇각이라고 불렀었죠? 네. 그래서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각도가 다 똑같아. 와. 근데 변의 길이 하나가 5cm로 똑같아. 5칸으로 똑같아. 와. 그럼 굳이 대박. 무슨 합동이야? 라고 부르시면 한 변의 길이랑 양끝각의 크기가 똑같아요. 아싸. 그래가지고 ASA 합동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아싸. 자, 우리 합동이면 모양과 크기가 같다는 걸 알죠? 그러면 넓이 계산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여기 있는 거를 탁 치고 우와. 과가 맛있어. 그걸 여기다가 자, 이렇게 점선 표시한 다음에 여기다 갖다 붙였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는 것도 이렇게 지워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붙이고 얘도 지워서 여기다가 갖다 붙이고 모든 데가 갖다 붙이는 과정이 다 성립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조각 맞추기 구조가 되다 보니까 흰색 직사각형들의 넓이가 노란색 산의 넓이랑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어요? 같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도 이렇게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갖다 붙이면 정확하게 퍼즐 맞추기스럽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자, 이게 그 다음 특징이야. 자, 4번째. 자, 히스토그램의 넓이가 뭐랑 같다?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가 그냥 자연스럽게 같아진다라고 이해하고 그 다음부터는 적용하시면 돼요. 네. 그거 그리기 힘들겠어. 집에서 이쁘게 잘 그려. 네. 저도 컴퓨터보다 자, 공식은 뭐였어요? 계급의 크기에다가 합계. 도수의 총합이었죠. 를 곱해요. 그냥 숙제. 걔는 써와야 돼, 숙제. 아, 예. 자, 여기까지가 도수분포 다각형 얘기이고, 자, 그 다음에 상대도수만 얘기하면 됩니다. 자, 상대도수는 쉬워. 보자.
힘들게 그린 그림. 아까 미리 그린 거야. 시간 절약하려고. 감사합니다. 작년에는 이거 일일이 다 그려줬더니 니네 이거 수업 지금 두 번 저번에 한번 좀 잘라서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 거잖아. 네. 작년에는 이걸 한 번에 다 했거든. 1시간 반이 걸린 거야. 힘들잖아 그런 거. 기장 수업을 1시간 반 하는 게 힘들잖아. 근데 이번엔 미리 그리는 것도 그리고 쪼개서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상대도수 남아 있는데요. 자, 이게 뭘까? 상대라는 단어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상대평가 절대평가라고 들어봤어요? 절대평가는 뭐야 그러면? 절대평가. 여러분들 내신 성적 매기는 기준이 ABC 나가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 수행평가랑 학교에서 보는 시험지 성적이랑 합쳐가지고 90점 이상이 되면은 그때는 90점만 넣으면 90점이건 92점이건 95점이건 다 A라는 성적이 나와. 근데 80점이랑 90점 미만까지 성적을 받게 되면 걔는 B야. 근데 80점이나 89점이나 똑같이 B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딱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일정 수준 이상이 넘어갔냐 안 넘어갔냐에 따라서 성적이 매겨져. 이렇게 성적을 매기는 걸 우리 절대평가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내신 성적 매기는 게 다 절대평가야. 상대평가는 뭐겠어? 상대평가는 순위를 매겨요. 뭐라고? 순위를 매겨요. 그래서 내가 성적이 95점이 나왔어도 이 반 애들이 전체가 만약에 다 9점이 나왔으면 그 학생은 그 반에서 꼴찌지. 당연한 거 아니니? 내가 50점밖에 못 받았는데 딴 애들이 다 빵점을 받았어. 그럼 내가 그 반에서 1등이겠죠?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비교해가지고 순위를 매기는 걸 상대평가라고 해요. 그래서 상대평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교 갈 때 모의고사 수능 같은 걸 보시는데 그때 결정되는 게 상대평가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내신 성적은 대부분이 절대평가로 기준이 매겨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그 중에 상대도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어떻게 나와 있냐면 도수인데 상대라는 단어가 붙어있지? 그럼 이건 정확하게 비율을 뜻하는 거야. 자, 그래서 도수의 총합에 있는데 전체 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각 계급의 자, 도수의 비율을 보통 어떻게 나타내냐면 소수로 많이 나타내요. 자, 무슨 얘기인가요? 공식이 있다는 얘기야. 자, 상대 도수를 계산하는 공식이 뭐냐면 전체 도수분의 비율이라는 게 여러분 사실 비례식만 쓰지는 않아. 분수도 나타내고 고등학교 공부하면 다른 과정이 되게 많이 있는데 일단 부로 많이 쓰는 건 몇 대 몇이라는 비례식과 분수 모양도 사실은 비례 관계를 뜻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알겠나요? 자, 도수, 전체 도수. 근데 자, 그 계급의 도수를 분수 모양으로 나타내면 돼. 그 계급의 도수. 자, 그럼 이것만 사실 알면 안 되고 이게 사실 분수 모양이라고 했지? 그럼 얘들아, 니네 계산 같은 거 해봤을 때 C는 A분의 B 이렇게 적혀 있으면 C는 A분의 B면은 A를 이렇게 넘겨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분수 모양의 계산이 가능하다 보니까 뭐가 가능하냐면 전체 도수를 넘겨. 그럼 뭐를 알 수 있냐면 그 계급의 도수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상대 도수에다가 전체 도수를 곱하면 되겠지? 네. 넘어가는 과정이니까. 자, 그래서 사실 이것만 알면 안 되고 이거까지 두 개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근데 새로운 공식은 사실은 아니라는 거. 자, 노란색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그러면 표현을 어떻게 만드냐? 도수 분포표랑 기본적인 틀은 똑같아요. 자, 이제 표현하는 게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것일 뿐이에요. 이 2학년 때 뭐 배우는지 혹시 미리 본 사람이 있니? 네. 궁금해서 좀이라도 찾아본 사람 있어요? 저기 위에 형 누나 있으면은 알 거야. 2차 방정식. 3학년 때 하는 거. 너무 빨리 찾아. 1.5차 방정. 연립방정식 두 있어요. 개를 나눠가는 거. 2차 부동. 2차 부등식 고등학교 거예요. 1차 부등식이에요. 1차 2차 부등식 고등학교 거예요. 너무 빨리 갔어. 2차 방정 많은데 땡해서 뭐. 지금부터 껍데기를 좀 그다음에 다시 한번 근데 자, 봅시다.
됩니다. 이제 자 보시면 일단 자 도수 분급표랑 틀이 비슷하죠? 근데 어떻게 되냐면 도수가 상대 도수 표에는 보통은 안 나와 있어. 그냥 말 그대로 상대 도수만 나와 있지 도수 자체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 써줄게. 자, 이건 일반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자, 그럼 도수가 예를 들어서 4명이고 6명이고 얘는 없고 자, 12명이고 8명이고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다 더해봐라. 몇 명이야? 20, 2 아닌 30, 아, 이거 미안하다. 몇 명이야? 40. 40. 40 맞니? 네. 몇 명이 아니야. 자, 그럼 상대 도수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 자, 이제 요 단원의 목표는 이거 계산하는 거야. 1, 2, 자, 그럼 위에 써있는 공식 보면서 한번 계산을 해볼 거예요. 뭐분의 뭐라고 적혀있죠? 전체 도수 40분의 그 계급의 도수가 4명이지? 4. 자, 그러면 10분의 1. 10분의 1인데 보통 아니, 소수로 10분의 많이 1. 나타낸다. 10%, 그러면 10%. 퍼센트로 나타내지 않고 그냥 0.1, 소수로만 0.1. 나타내는 거고 0.1로 나타낸다. 자, 분수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보통 소수로 많이 나타내요. 네. 얘는 40분의 6이 되고 40분의 10이 되고 40분의 12, 40분의 8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계산을 다 해보는 거야. 자, 이거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0. 자, 20분의 3이니까 0.15죠, 0.15, 1호. 그럼 얘는 0.25죠. 0.3. 얘는 0.3이죠, 그렇죠? 자, 얘는 0.2. 0.2 이렇게 되네, 계산은. 소수로 다 나타내야 돼. 자, 생각해보자. 여기 있는 거 한번 다 더해볼래? 얘들아, 이거 다 더해봐. 상대도수 계산하고. 0.25, 0.5, 0.8 다 더하면 1이죠. 그래서 자, 여기가 합계수는 아니에요. 우리 저번에 한번 했던 건데 밖에 상대도수를 다 더하면 반드시 일이 뭐가 나오네. 되냐면 1. 1이 된다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자,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나 체크를 하나 해놓으시고 상대도수를 왜 근데 1인지도 우리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자. 방금 계산하는 게 더해서 1이 된 것도 확인했지만 원래 상대도수가 전체 도수분의 극의 도수였잖아.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바로 계산을 하게 되면 예. 전체 도수가 40명이 돼요. 예. 얘를 그냥 하나의 계급이라고 생각하면 예. 도수가 마치 40이 된 거란 말이야. 그러면 40분의 40은 그 자체로 그냥 1이 돼버리지. 자,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가능하고 어쨌든 4 더한 게 1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여기 있는 도수는 안 나와 있을 때가 더 많다는 거고 확인을 하세요. 예. 자, 그러면 이 녀석의 특징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동그라미 2번은 안 돼요. 자, 방금 말한 대로 상대도수의 총합은 얼마다? 1이다 라는 거 확인했고 자, 그 다음에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상대도수가 어떤 크기를 갖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자. 만약에요, 도수가 내가 아까 잘못해서 잠깐 0이라고 썼잖아. 그럼 만약에 계급의 저 도수가 만약에 0이 되면 상대도수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40분의 0이니까 0이 돼버리겠지. 그럼 거꾸로 생각해보자. 다 0000이었는데 여기가 만약에 40명이 다 왔다고 쳐봐봐. 그럼 이 계급의 도수는 40분의 42니까 1이 되겠지. 네. 그러면 상대 도수의 크기는 제일 작으면 0도 될 수 있고 가장 크면 전체 도수의 합인 1까지 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0 이상 1 이하의 값을 갖는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해된다. 자, 그 다음에 따져야 되는 게 제 특징이 여기에 있는데 상대 도수의 크기가요. 자, 각 계급에서 잘 봐라. 지금 계산 다 했지? 그럼 생각? 4보다 6이 도수가 더 크죠? 이해만 하면 돼, 얘들아. 네. 4보다 6이 더 큰데 상대도수 계산해봤더니 0.1, 0.15가 됐어. 그러면 당연한 거지만 도수가 큰 녀석의 상대도수가 어때? 더 크지? 6보다 10이 더 크다 보니까 상대도수도 어때요? 더 크죠? 도수가 커지니까 상대도수가 커요. 커지죠?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도수의 크기랑 상대도수의 크기가 같이 커져. 이런 걸 정비를 하고 부르죠? 그래서 각 계급의 상대도수의 크기는 상대도수는 정비례하다. 근데 누구랑? 도수의 크기와 크기와 정비례하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어. 별로 안 어려워. 반비례는 자, 그 다음에 반비례는 여긴 안 나와. 그 다음에 자, 그럼 이 녀석의 장단점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상대 도수표가 뭐가 좋을까? 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도수의 총합이 달라. 아까 도수분포 다각형이랑 히스토그램이 서로 다른 집단에 뭐를 비교하기 좋다고 그랬냐면 분포 상태를 비교하기가 편하다고 그랬는데 얘는 도수의 총합이 달라도 얘들아 자, 두 집단에 얘도 분포 상태를 비교하기가 편한데 아까 말한 건 도수의 총합이 같을 때만 좀 편한 거고 다를 때에는 비교하기가 좀 불편해. 근데 상대 도수는 도수의 총합이 다르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총합이 다르다. 자, 이럴 때에는 두 집단의 분포 상태를 비교하기가 좋다라는 거야. 이게 상대 도수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에요. 자, 근데 단점이 뭐냐면 실제 자, 도수에 내가 아까 이거 일반적으로 잘 안 나와 있다 했지. 그렇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제 도수의 크기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문제에서 보통은 어떻게 나오냐면 조건을 뭔가를 하나 주고 실제 도수를 계산해 봐 라고 나올 때도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는 도수의 크기 자체를 못 구하는 경우가 더 많아. 자,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보자. 그럼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상대 도수 그래프도 있는데 자, 얘도 똑같아. 표를 이용해가지고 이거 도수 분포표가 아니라 상대 도수 분포표라고 얘기했었죠? 이거를 이용해서 아까 그냥 도수 분포표를 이용해서 저번에 공부했던 내용이 히스토그램과 오늘은 도수 분포 다각형까지 다 연결해서 그릴 수 있다는 게 오늘의 결론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상대 도수 분포표도 마찬가지로 그리는 게 히스토그램과 도수 분포 다각형으로 그리는 게 가능해. 근데 그걸 한꺼번에 할 거야. 그래서 둥둥 그려서 그래프라고 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이게 상대 도수 분포표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거를 히스토그램과 도수 분포 다각형으로 표현하겠다라는 거야. 자, 저거 보면서 또 우리가 만들어보자. 그럼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히스토그램 그릴 때 우리 가로축이 계급이었고 세로축이 도수였죠. 그럼 이번엔 세로축이 도수가 아니라 상대 도수로만 바뀌는 거야. 자, 어려운 거 없어. 자, 상대 도수 그래프는요, 좀 짜증나는 게 뭐냐면 나중에 문제 풀어보시면 아는데 칸이 되게 촘촘하게 나눠져 있어. 그래서 칸을 잘 세봐야 돼. 그래서 문제 꼼꼼히 안 보면 그래프 잘못 보면 히스토그램과 다르게 칸이 너무 작다 보니까 잘못 계산해가지고 틀 때가 좀 많아요. 근데 이유가 칸이 너무 작아. 눈을 잘 보고 세봐야 돼. 자, 가로축은 똑같아. 계급을 나타내. 자, 그럼 여기 중간까지 생략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물결 표시 이렇게 하고요. 자, 또 아까처럼 해볼까요? 여기 없는 계급인 40부터 50을 한번 써볼게. 그 다음에 60, 70, 80, 90, 100, 그리고 여기도 110까지만 한번 나타내볼게요. 자, 그럼 히스토그램 먼저 해볼까? 한 칸당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보면 최소 단위가 0.01까지 있다. 그러니까 0.05, 0.1, 0.15 이렇게 0.05씩 끊어지는 게 눈에 보이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한 칸당 0.05씩 끊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0.05, 0.1, 0.15, 0.1 이렇게 써볼게요. 한 칸당 0.05인 거야. 자, 0.2가 되겠죠? 그 다음에 0.25가 되겠죠? 그 다음에 0.3까지 되겠죠? 자, 이렇게 작게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책에 나온 건 이거보다 더 작게 그려져 있어요. 자, 그럼 50부터 60까지는 몇이었냐면 0.1이죠? 그럼 0.1을 찾아. 그럼 여기 있지? 자, 0.1을 찾아가지고 자, 이렇게 마찬가지로 그려. 자, 똑같아, 방식. 그 다음에 60부터 70까지는 0.15니까 여기 있죠? 0.15를 찾아가지고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 그 다음에 얼마예요? 0.25죠? 여기다가 찾아서 마찬가지로 그려. 자, 이렇게 이어서 그리는 거야. 자, 그 다음에 80부터 90까지는 0.3이니까 여기 있지? 어려운 거 없지, 사실. 자, 이렇게 이어서 마찬가지로 그려. 90부터 100까지는 0.2니까 0.2 여기 있죠? 그러니까 0.2 쭉 자,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어서 그리면 돼요. 자, 그럼 이게 뭐야? 상대도수 분포표 갖다가 그린 히스토그램이 됩니다.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 상대도수 분포 다각형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자. 그럼 아까 했던 거 복습이에요. 어디 이은다? 중점을 찍어라. 각각의 중점을 탁 찍어라. 찍어서
근데 뭐로 찍었어? 각 양 끝에 계급이 없는 부분도 중점을 하나 이렇게 찍어라. 자, 그래서 컴퓨터보다 정밀한 나의 손가락을 이용해서 장애되고 연결해라. 자,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오차없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그리는 게 상대도수 분포 다각형까지 다 그린 거야. 자, 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뭐 딱히 할 얘기는 없고요. 자, 그럼 정리 하나만 하고 넘어가자. 히스토그램의 넓이 한번 계산해 볼래? 과정이 똑같아.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 곱하기 뭐였죠? 계급의 크기에다가 도수의 총합을 곱했지. 그럼 얘는 히스토그램의 자, B급을 쳐볼까요? 자, 이 부분의 넓이가 뭐랑 같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계급의 크기에다가 원래 같으면 도수의 총합인데 이번엔 도수가 아니라 상대 도수로 바뀌었잖아. 그럼 총합도 뭘로 바뀌면 되냐면 상대 도수의 총합이라고 바꿔주면 돼. 그럼 12. 자, 근데요 우리 알고 있는 게 상대 도수의 총합이 1이라고 이미 알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있으나 많아야. 그래서 그냥 이게 1로 약분이 되기 때문에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그냥 계급의 크기와 똑같다라는 결론이 났다. 자, 10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데에서 1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 한번 확인했잖아. 이렇게 두 개씩 다 합동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퍼즐 맞추기 하는 스타일에 의해서 히스토그램의 넓이가 노란색 산 모양하고 똑같다라는 것도 아까 우리 한번 확인했죠? 그럼 얘도 동일한 과정이야. 이해되니? 자,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뭐랑 같냐면 이렇게 노란색 모양으로 된 산의 모양과 정확하게 넓이가 어떻다? 똑같다라는 것까지 가볍게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됐나요? 네. 자, 마지막 얘기를 좀 해보자. 자, 이거는 개념화되어 있지는 않은데 문제 공부하다가 좀 많이 틀려가지고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상대도수 표가 자, 장점이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집단의 분포 상태를 비교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어. 무슨 얘기냐면 말로 한번 해볼게. 우리 반에 10명이 있다 쳐. 옆 반도 10명이 있다 쳐. 그러면 잘 봐봐. 시험을 똑같은 시험지로 봤는데 우리 반에서 90점 넘은 애가 3명이 나타났어. 저쪽 반에서 90점 이상 받은 애가 1명밖에 없어. 그러면 그 부분만 봤을 때는 저쪽 반보다 우리 반이 성적이 좀 좋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네. 고득점자가 많은 거잖아. 근데 문제가 이런 거야. 저쪽 건너편 반에 보니까 100명이 있어.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어. 우리 반은 똑같이 10명이 있어. 생각 했을 때 똑같은 시험지로 마찬가지로 시험을 봤는데 여기서 3명이 마찬가지로 90점을 넘었어요. 여기서 10명이 만약에 90점을 넘었어요. 그러면 90점 이상 받은 인원은 위에 반이 더 많죠. 인원은 많죠. 근데 비율을 계산해보면 10명은 100명 중에 10명이니까 0.1에 해당하는 애들만 90점을 넘은 거잖아요. 근데 요 반은 10분의 3이니까 0.3의 비율에 해당하는 녀석들만 90점을 넘은 거잖아. 그러면 이게 비교하기 나름인데 아까 잘 들어라. 히스토그램하고 도수분포 다각형은 인원이 다르면 쓰기가 곤란하다고 했다. 비교하기가. 자, 그게 이제 여기서 나타나요. 자, 괄호친 거 없어. 이렇게만 놓고 보면 위에 반이 더 잘한 것 같다 보이지만 그렇다고 얘기하기가 곤란한 게 비율을 따져보면 그렇지 않잖아. 비율을 따져보면 고득점자는 아랫반이 더 많죠. 이해되니? 무슨 말 하는지? 그래서 인원이 다를 때에는 지전 시간까지 공부했었던 히스토그램 도수분포 다각형만 갖고 하기에는 비교가 좀 곤란할 때가 있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불편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인원이 전체 도수가 다를 때에는 가로친 부분이 도수분포표, 상대 도수분포표 비율 계산한 거죠. 전체 도수분의 극역입의 도수 계산한 거잖아. 이렇게 상대 도수 갖다가 비교하는 게 언제? 전체 도수가 다를 때에는 쓰기가 압도적으로 좋다. 그래서 내가 다르다라고 빨간색 동그라미를 친 거야. 자, 장점 뭔지 알겠지? 네. 자, 이렇게 비교할 때가 보통 일반적으로 집단의 인원이 다 같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상대 도수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자, 물론 다 알아야 되는 거긴 해. 그러면 요 문제에서 이제 상대 도수가 다른 두 집단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 자, 번호가 아이고, 이거 1번을 내가 안 써줬네요. 자, 2번입니다. 잘 봐라. 페이크에 속으면 안 돼. 잘 봐. 어떤 도수분포 다각형 그림을 그렸어. 그림을 그렸더니 예를 들어서 자, 두 집단이 있어. 중점 찍어서 연결했더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 쳐볼래?
찍었어요. 자, 첫 번째 반의 상대도수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 근데 두 번째 반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 못하네. 자, 그럼 4대고 이어볼게요. 자, 근데 이 표가 정확하게 계급이 뭐냐면 수학 성적이에요. 잘 봐라. 잘 대답해야 된다. 자, 얘는 당연히 네. 도수야. 상대 도수. 자, 흰색이 A반이고 노란색이 B반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A가 더 자, 잘했어요. 그럼 B반보다 당연히 성적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90점, 100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겠어.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텐데 비교 대상이 성적일 때는 B반보다 A반이 좀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좀 쏠려 있는 경향이 있죠. 네. 무슨 말하는지 알겠니? 그럼 무슨 얘기냐면 오른쪽으로 간다는 게 성적이 조금씩 좋아지는 애들인 거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쏠려 있는 A 집단이 B 집단보다는 성적이 조금 더 좋아요. 좋다라고 판단하는 게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수학 성적일 때는 A반하고 B반하고 비교했을 때 A반이 좀 더 성적이 좋아 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페이크에 속지 말라고 하는 게 이게 만약에 수학 성적이 아니야. 네. 그거 보인다. 달리기 기록이야. 그러면 단위가 이렇게 안 나와 있고 어떻게 나왔겠어? 그러면은 만약에 50m라고 치면은 초 단위로 괜찮아. 네. 그러면 보통 50m 빠르면 몇 초까지 나오냐? 4초. 8초. 4? 4초는 우선이. 5초. 5초. 5도 너무 빠른 거 아니야? 6, 7. 저도 느린 애들은 9초, 10초 넘어갈 때도 있죠. 어쨌든 시간이 뭐 4초, 5초, 6초, 7초, 8초 이런 식으로 표가 나온 거 아니겠니? 그러면 현재 이 녀석이 달리기 기록을 의미하는 상대도수 그래프라면 잘 봐라. 상대도수 그래프라면 B반하고 A반하고 어느 반이 기록이 좋은 거예요? 이래도 A가 더 좋아? B. 5초. 이번에 반대인 거 알겠니? 5초 더. 왜 알라? 달리기 기록 숫자는 작을수록 좋은 거잖아. 네. 이 왼쪽으로 가야 빠른 거죠. 숫자가 크다고 좋은 게 절대로 아니잖아요. 왜냐면 기록 경기니까. 그래서 달리기 기록이라는 게 기준으로 바뀌어버리면 A가 더 느려진 거지. 그래서 그때는 A반보다 B반이 운동 성적이 더 어떻다? 좋다라고 좋다. 판단을 할 수 있어. 그래서 기계적으로 공부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일단 비교하기가 용이하다라는 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집단이 도수가 총합이 다를 때 상대 도수 갖다가 비교하는 게 좋다라는 건 알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 돼. 근데 비교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녀석의 비교 대상이 어떤 걸로 기록했는지를 꼭 보고 나서 판단해야 되는 거야. 우리나라는 숫자에 예민하다 보니까 숫자가 높은 거는 그만 얘기하고 숫자가 높은 게 아무래도 잘하는 거다라고 너무 착각하면서 살아왔단 말이야. 니네가 지금까지. 나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높으면 더 잘하는 거야 라고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게 돼.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페이크를 준단 말이야. 달리기 기록인 건 반대로 생각해야 되잖아. 작아야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당해. 엄청 많이 당해. 그래서 내가 미리 한번 써준 거란 말이야. 자, 이해할 수 있겠죠? 예. 알고 나면 당연히 어려운 게 아닌데 예. 그냥 그래프만 봤을 때는 오른쪽에 쏠려있는 게 A가 더 많으니까 아, A가 더 잘하는 애들이네 라고 두리뭉실하게 대답한다고. 근데 그걸 뭐 보고 판단한다? 비교 대상이 성적이냐 어떤 기록 같은 거냐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